안녕하세요, 형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7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석적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문제가 나왔고요. 통합이란 기능은 요 세 개의 지금 표를 하나에다가 합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 음악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달에 200, 210, 260 요 세 개의 숫자를 평균을 내든지 뭐 합계를 구하든지 해서 통합을 해서 표현해 주는 게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표현리 산업으로부터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음악, 요리, 패션, 건강으로 끝나야 돼요. 글자가. 그러니까 요 뒤에 글자가 음악으로 끝나는 것끼리 합하고 요리로 끝나는 것끼리 합하고 뭐 요렇게 구하란 얘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 통합에서 다른 때는 되게 쉬운데 그냥 다 범위 접어서 통합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여기다가 우리가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미리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하고 음악이라고 해줘야 별이 뜻하는 게 커말에서는 모든 문자잖아요. 물음표가 한 문자고 그래서 별 요리, 별 패션 이렇게 미리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통합 문제가요. 웬만하면 나오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요런 케이스입니다. 요런 케이스. 그래서 무엇으로 끝나는 말 아니면 뭐 시작하는 말 그거를 그러니까 즉 이 와일드 카드 문자라 그러죠. 이 별표를 표시해서 표현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통합에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여기다가 통합할 거니까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에 통합 여기 있죠.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은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참조하고 이제 하나씩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표 선택하고 추가. 그래서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지금 왼쪽 열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왼쪽 열도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보다시피 음악으로 끝나는 컨텐츠만 평균을 구하고요. 이렇게 평균을 잘 구하고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데이터 통합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푸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와일드 카드 문자를 표시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자,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 지금 H3셀에서 테이블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삽입 가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지금 여기가 잡혀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H3에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요.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여기 했고 표에 주문일자 사이즈는 행으로 보내래요. 주문일자는 행으로 여기 쭉쭉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사이즈도 행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값의 수량과 금액의 합계를 자 수량도 값으로 보내주고 금액도 값으로 보내주고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요거 다 했고요. 요거 주문일자는 분기별로 그룹화해서 표시하시오. 자, 그룹화 피벗 테이블에서 어려운 경우가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은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이 날짜 있는 부분에서 눌러보면 이게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그룹을 누르면 이렇게 그룹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기존에 돼 있었던 일과 월을 체크를 풀고 분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했고요. 자, 금액 부분의 표시 형식은 금액이 여기죠. 금액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회계 범주의 기호 없이 표시하래요. 자, 금액이니까요.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함수도 여기서 골라주지만 이 아랫부분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 셀 서식 줄 때 컨트롤 1번 눌러서 나오는 그 표시 형식이 여기 나옵니다. 회계로 하라 그랬고 교훈은 없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잘 돼 있네요.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변화는 없지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자, 총합계는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고요. 여기에 요약 및 필터에 가보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행은 체크를 풀어줘야 되죠. 이렇게 하고 확인. 변화는 없지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피벗 테이블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또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H5 여기네요. 그래서 삽입에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키를 누르고 그려야 칸에 맞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는 화살표 왼쪽이네요. 화살표 왼쪽 G8부터 여기서부터 H10 영역 여기죠. 그래서 삽입해서 도형에서 화살표를 찾아야 되죠. 자, 화살표인데 왼쪽이에요. 왼쪽. 그래서 여기 마우스로 오른쪽 대보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이니까 얘네요. 얘를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평균 있는 걸 다 지우고 평균.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를 통화라고 입력하래요. 통화. 텍스트 편집하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래서 통화.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기록해야 되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24 여기다가 평균 구하는 거고요. 요거의 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여기서 평균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요거는 C4부터 C13 여기랑 그 다음에 24부터 24 여기 영역에 통화를 사용하는 달러 통화로 하래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눌러보면 여기 통화인데 이게 원래 숫자였어요. 숫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좀 이렇게 저장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통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어쨌든 통화를 하면 되는 거죠. 이따가 통화하고 여기서 달러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되는데요. 매크로 기록할 때는 꼭 이 표에서 하지 말고 관계없는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고 해야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첫 번째 평균, 두 번째는 통화죠. 자, 평균 엔터 치면 기록이 시작됐죠.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에버리지를 써서 함수를 써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기록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 해주고 자, 또 바깥쪽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기록. 이번에는 통화죠. 통화 엔터 치면 이제 기록이 시작됐죠. 여기랑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와서 통화를 선택하고 기호를 달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됐죠. 그러면 또 기록이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 이렇게 두 개의 매크로를 다 기록했고요. 이제 쉽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평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고 요거는 통화. 그래서 다 됐죠. 그래서 잘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지우고 평균 눌러보고 그리고 요것도 뭐 통화니까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한번 일반으로 바꾸고 통화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자, 차트 문제고요. 자, 여기서 지역이 여기 보면은 베를린인 사원의 실적과 개발 점수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래요. 이게 약간 이제 차트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까지는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 영역을 바꾸라 그럴 때 뭐 총점만 뺀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되는 거면은 쉬운 거죠. 그쵸? 조절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만 필요한데 여기 결과 화면 보면 알겠지만 이름하고 개발하고 실적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쵸?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역이 베를린인 것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결과 화면을 보고 아,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름하고 실적하고 개발인데 베를린만 필요한 거구나. 지금 요거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워요. 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차트 범위를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데이터만 찝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베를린만 필요한 거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베를린만 체크하는 겁니다. 요 네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하고 개발에 대한 값이 필요하니까 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김철수의 요거 실적하고 개발, 에밀리 존슨, 홍길동, 소피아 킴,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직접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선택을 할 줄 알면요,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에 대해서 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계열 차트, 파란색이죠. 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개발 계열 차트는 주황색이죠. 얘는 영역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실적은 뭘로 하라 그랬죠?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리고 개발은 영역형으로 하라 그랬죠. 영역형.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결과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직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이렇게 다음 문제로 또 가보면 실적 계열은 보조축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실적은 보조축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랑 지금 똑같이 나오니까 아, 잘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실적 계열의 표식은 요 표시기는 꺾은 선이 지금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변경하래요. 자, 표식을 바꾸고 싶으면요, 이 표식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럼 오른쪽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정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요. 어디 있나 하고 찾아야 되는데 막 클릭해 보면,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사실 잘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기 벌써 표식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표식, 여기서 가서 어디 있을까 찾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표식 옵션. 아, 여기 있다. 여기 형식이 지금 원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네모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모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네모로 바뀝니다.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래요. 차트 제목을 추가해야 되니까, 자, 차트에 뭔가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요소 추가,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차트 제목이니까 차트 위에다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베를린 지역 사원 근무 실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하라 그랬어요? 맑은 고딕의 크기는 15, 굵게 하래요. 맑은 고딕 돼 있네요. 그리고 크기는 15로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홈에 가서, 원래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주의할 점은요, 데이터 통합할 때 꼭 이 와일드 카드 문자인 별표를 이용해서 여기다 입력하고 푸는 경우가 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오른쪽 눌러보면 그룹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을 할 때 보통 데이터 필터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역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금 바꿔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찝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줄 알면요, 커마 2급 실기를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벌써 7회가 끝났네요. 이게 꼭 10회까지 있습니다. 10회, 8, 9, 10, 3회 남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또 다음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자무 구경하러 왔습니다.